63세 은퇴자의 고백 놀면서 사는 삶을 택한 진짜 속사정. 여러분, 63세 은퇴자가 은퇴 1년 만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저는 그냥 놀기로 했습니다. 였습니다. 이 말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자식 키우고 퇴직금까지 모은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선택한 게 일도 아니고 창업도 아니고 그냥 논다는 거예요. 보통은 은퇴하면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애쓰잖아요. 생활비 걱정도 있고 사회에서 밀려나면 허무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이라도 찾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평생 동안 일만 하느라 자기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현실일 수 있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사례 1. 그냥 노는 삶을 선택한 은퇴자. 63세 김씨,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생활. 회사에서는 성실맨으로 불렸지만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는 다들 뭐 할 거야? 치킨집 할 거야?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거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정반대로 선언했죠. 저는 놀 겁니다. 더 이상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전부터 빚을 다 갚아놨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소규모 임대 수입으로 월 23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욕심만 줄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죠. 놀라운 건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말에는 아내와 등산 다니며 틈틈이 손주들 돌봐주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줄었지만 웃음은 늘었어요. 이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사례 2. 쉬면 불안해서 창업했다가 실패한 은퇴자. 반대로 62세 B씨는 은퇴 후 불안감 때문에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을 쏟아부어 치킨집을 열었죠. 이제라도 내가 사장님 돼서 열심히 굴려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젊은 세대의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죠. 결국 2년 만에 적자가 쌓여 폐업을 했고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불안하다고 무작정 뭘 시작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차라리 그냥 쉴 걸. 이 사례는 은퇴 후 일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준비 없이 뛰어든 창업은 오히려 노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교훈이죠. 사례 3. 일과 놀이의 균형을 찾은 은퇴자. 65세 C씨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뒤 주 2회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이어갑니다. 덕분에 소액이지만 꾸준히 수입이 생기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나누는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진 동호회 활동과 봉사활동에 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가며 삶의 균형을 찾은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강의해도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제 시간으로 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그냥 놀기의 조건.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은퇴 후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재무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은퇴 후 부부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200만 원,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 자산 수익 등으로 이 정도는 만들어놔야 합니다. 둘째, 건강이 받쳐줘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후회의 1위가 바로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그냥 논다는 게 집에서 혼자 TV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 23개의 사회적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호회든 봉사든
종교 모임이든 뭐라도 있어야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 은퇴 전에 반드시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부터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식 줄이고 자녀 지원도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노후 자산은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금, 채권,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이죠. 무엇보다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 놀기도 즐겁습니다. 아침에 운동, 점심에 모임, 오후엔 취미 활동, 저녁에 가족과 식사 같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일을 붙잡고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과감히 손을 놓고 자유를 즐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그냥 논다는 선택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인간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할 자유, 그리고 놀 자유. 결국 준비한 만큼 그 선택권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놀면서 사는 삶을 지탱하는 3대 조건. 여러분, 방금까지는 은퇴 후 삶의 다양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놀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현실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는 놀 수 있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을 돈, 건강, 관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돈 매달 최소 200만 원의 현금 흐름.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바로 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 평균 70만 원 부부 합산 140만 원. 퇴직연금 3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 50만 100만 원. 소액 임대 수입 월세 30만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합쳐서 200만 300만 원 선이 나오죠.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의 안정성이에요. 은퇴 후에는 도전적인 투자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공격적 투자 주식, 코인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클 수 있음. 은퇴 후엔 위험. 안정적 자산연금, 채권, 예금 큰 수익은 아니어도 매달 꾸준히 들어온 은퇴자에게 적합. 실제로 재무설계사들은 은퇴 후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퇴직금으로 더 벌겠다가 아니라 잃지 않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2. 건강 매달 10만 원은 투자라고 생각해야.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말,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들려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진실이에요. 여러분, 은퇴 후 평균 기대 수명이 20년 넘는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중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10년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월 10만 원은 건강관리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헬스장이든 요가든 정기검진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3회 이상 걷기 30분 이상, 근력운동 병행 덤벨 밴드, 스쿼트 등, 정기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검진 주기 확인. 이 3가지만 지켜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도 결국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3. 관계 최소 23개의 사회적 모임.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은퇴 후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고립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23개의 모임을 갖고 있어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취미 모임 사진, 등산, 합창단, 낚시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 봉사활동 도서관, 아동 돌봄, 환경활동 사회적 기여와 보람. 지역 커뮤니티 아파트 모임, 종교활동, 동호회.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다시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정신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흔한 실패 패턴. 자,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3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무리한 창업. 퇴직금으로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걸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은퇴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실패하면 돈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과도한 자녀 지원. 은퇴금으로 자녀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대주다가 본인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위험 투자. 은퇴자 중에는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 코인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실천 가이드. 은퇴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준비. 빚 청산. 은퇴 전까지 모든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현금 흐름 점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줄이기. 은퇴 전부터 작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충격이 덜합니다. 하루 루틴 만들기. 아침 운동, 점심 모임, 오후 취미 활동 같은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 유지. 친구, 가족, 사회 모임. 이 3가지 연결망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일하며 의미를 찾고 누구는 과감히 손을 놓고 자유를 즐깁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자유가 있는 것만큼 놀 자유가 있는 것도 부자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놀면서 산다는 건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돈, 건강, 관계 이 3가지를 준비해 두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나는 이제 놀면서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